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윤석열이 결국에 석방이 됐어요. 이게 참 우리는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보다 걱정되는 것이 이게 탄핵 심판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면 어떡할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대목입니다. 글쎄 뭐 석방된 건 석방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탄핵 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 관련 이 윤석열 구속 취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언론마다 보도 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류가 있고 문화일보류 이런 데서는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언론은 일단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탄핵 선고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요, 3월 11일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제가 3월 11일이 될 것이라고 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그러니까 14일까지는 선고가 될 걸로 보입니다. 11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11일이 가장 유력한 이유는 결심을 하고 딱 2주가 되는 날이 이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탄핵 심판이 이 이상 늘어진 적은 없었어요. 윤석열 측에서도 탄핵 심판이 지들한테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탄핵 심판도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자, 탄핵 심판도 이제 다시 합시다. 시간을 끌자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합시다. 시간을 끕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이면 시간 끌자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시간을 끌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특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본인들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 탄핵 선고는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야지 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다음 주까지 넘어지게 되면은 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윤석열에 대한 이 구속 취소가 탄핵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미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같은 새끼들은 50억 투데이 얘네들이 교묘하게 윤석열 편을 많이 들었어요. 한동훈 편, 윤석열 편 참 많이 드는 애들이에요. 탄핵 투데이야 얘네들. 계엄 투데이를, 내란 투데이라고 해야 되겠다. 머니 투데이가 아니라 내란 투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50억 투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제는 내란 투데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란 투데이는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이 지들한테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언론 한번 볼게요. 자, 연합뉴스 쪽에서는 내란 수계가 활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보도를 냅니다. 민주당에서 한 얘기를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연합뉴스도 윤석열한테 빨리 선고해서 내쫓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언론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의 헌정 파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가 검찰의 산수의 실패, 뭐 사실 의도적인 거죠, 그죠? 의도적인 거고 그 의도적으로 틀린 거를 자기가 판사한테 살짝 찔러준 거지. 야, 내 실수했어. 이거 찝으면 돼. 요렇게 말이죠. 자, 하지만 그런 산수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군대 이끌고 국회의사당 쳐들어온 게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네. 아무리 지금 뭐 윤석열이가 석방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군대를 이끌고 국회에 쳐들어왔던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명백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탄핵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런 내란, 계엄령은 수시로 벌어질 겁니다. 이러면은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앉아서 계엄령 당할 건가? 아니죠. 우리도 무장봉기 해야지 뭐. 계엄령 하는데 우리도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맞서 시민군으로 맞서 싸워야죠.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또 이 윤석열 구속 취소하고는 달라서 내란을 저지른 놈을 처벌하지 않는다, 권자에 그대로 둔다는 얘기는 또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감옥에 가둔다,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와 권자에서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감옥에 안 가둔다는 것도 지금 당장 안 가둔다는 거지 언젠가는 가두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아무튼 언론에 따라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갈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특별하게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게 관련해 가지고 중앙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까? 라는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법원의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 중 증거로 채택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며 기록 인증 증본 송부 촉탁을 하면서도 공수처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속 취소가 됐든 공수처에 뭐 수사권이 있든 없든 이거는 별 의도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대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과 성격이 다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이고 형사 재판은 형벌 절차에서 성격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서로 다르다. 형사재판에서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탄핵 절차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다만 구속 취소로 인해 지지자들의 반응이나 정치적 행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뭐야? 윤석열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긴 하지만 그것 외에 다른 영향은 없다라는 의미죠. 예. 뭐 대체로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끝내기는 또 좀 찜찜해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영향이 없다라는 말에 다들 안도하시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은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혹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영향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서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아닙니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재판도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형사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거랑 별개예요. 구속이냐 아니냐는 재판의 본질과는 재판의 본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절차와 형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인 영향도 정말 없을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이죠. 아까 우리 아주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지자들이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이거죠. 이게 혹시 뭔가 이상해질까 봐. 예,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이 건이 정치적인 영향, 헌법재판소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윤석열의 석방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를 못합니다. 법원이 윤석열을 풀어줬대. 그 말 자체로 직접적인 연관성과는 별개로 헌법재판관들한테 이런저런 정치적인 압박이 느껴지는 것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또는 법원이 석방을 했으니까 헌재 쪽에서도 당연히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참 사람의 그 심리를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근데 희망 고문이 자칫 잘못하면은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절차적인 여파라는 겁니다. 절차적 여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헌재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이 공수처에서 온 건 없다라고 합니다만 공수처에서 혹시라도 보낸 게 있으면 어떡할 거야? 자, 그러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또 변론을 재개를 해야 되는 가능성도 솔직히 배제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미 평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증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넘어온 게. 검찰에서 넘어온 건 있어도 공수처에서 넘어온 건 없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여파와 정치적 영향력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여론이에요. 갑자기 윤석열한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 이게 저로서는 제일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론의 영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연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빨리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끌게 되면은 여론 때문에 악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최대한 결론이 빨리 나도록 우리는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부터 우리가 박을 싸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쪽은 기세가 살았을 거예요. 아마 더 설칠 겁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뭔가 하나를 얻어내면은 좀 잠잠해지죠. 지난번에 우리 탄핵 때도 그래요. 탄핵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 좀 잠잠해졌잖아. 아, 드디어 됐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한남동에 짱 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하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스트레스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를 얻어놓으면은 쟁취하면은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저쪽 새끼들은 뭐야? 만족이라는 걸 모르죠. 지들이 무언가를 얻어냈으면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기세가 살아서 지랄 방정 요도망정 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도 죽고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잘못되면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남미처럼 학살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약간 윤석열한테 반대하는 그런 기미만 보여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여기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독재자한테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 남미에 로메로 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로메로 주교가 원래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집권당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우연찮게 반군과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협상을 어떻게 좀 이끌어 가보려다가 일이 어긋나죠. 그러면서 당시 남미의 대통령하고 앙숙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로메로 주교는 감시하에 놓이게 되죠. 자, 여기에 로메로 주교가 맞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 결국에 이 로메로 주교 암살당하고 맙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가 살아난다면 벌어질 일이에요. 남미처럼 될 겁니다. 이거 6.25 직후에도 있었고요. 해방 직후에도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 그 이승만 떨거지들이 좌파 사냥한다면서 죽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승만 떨거지들이 김구 선생을 학살하면서 암살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구가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였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승만이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했던 사람이 안재홍 선생입니다. 이 사람 민족주의자죠. 이 안재홍 선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암살을 당해요. 미군 역시도 이승만보다 안재홍이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승만이 영 이상하게 나오니까 안재홍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재홍 선생도 갑자기 암살당하죠. 좌익으로서 좌우 합작 운동을 했던 여운형 선생도 암살당합니다.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자 그 암살의 책임을 이승만은 김구 선생한테 또 떠밀었습니다.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구 선생도 돌아가시죠. 그 일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가 되살아난다면. 자, 제가 이게 큰 인물들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사이에 있었던 서민들이 갑자기 납치당하거나 암살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살아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박을 싸매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박을 싸매고 싸워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자, 지진님께서 계엄 해제 후에 바로 내각 총탄핵했어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참, 참 그게 참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북한사님께서 박정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